예산을 확실하게 잡고 이제 일정 기준 안에서 난 지출을 하겠다. 팁으로 좀 플래너랑 드레스 샵 뭐 이런 데랑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하냐 아니면 가성비로 진행을 하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거 거의 꼭 입어보시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입어보셔야 후회가 없거든요. 집가봉 때도 이게 또 신상 라인은 추가금이 계속 붙어요. 꽃은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손주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이미 마감이 돼갖고, 원단도 이제 이태리 원단, 영국 원단, 국내 원단이 있는데 홈페이지 공개를 동의하고 뭐 얼리버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최종 한 100. 안녕하세요. 제 그 10개월간의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일단 요즘 결혼 안 한다 해도 제가 준비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영상 이렇게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 같이 공유해드리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제가 10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봤어요. 우선 저는 올해 8월 19일 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엄청 다르겠지만 그 10개월 정도 준비하면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즐기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주위에는 한 3개월부터 1년까지 엄청 다양하게 있어갖고 이건 약간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기가 별로 이런 뭐 공주놀이 이런 거에 별 뜻이 없고 그냥 난 후다닥 빨리 해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진짜 막 3개월 만에 하기도 하고, 약간 여유롭게 준비하는 분들은 식장에 원하는 날짜 잡아서 한 1년 넘게 전부터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결혼 비용에 관련된 건데, 이것도 천차만별인데 약간 후회 없이 좀 하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손품 팔아가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와 그리고 결혼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기준이 엄청 다를 텐데, 주위 통계를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약간 평균보다는 지출이 많은 편에 속했고, 개인적으로 좀 많이 썼다 싶은 게 웨딩 홀, 그리고 드레스, 웨딩 밴드, 예복, 혼주, 한복, 본식 DVD 이렇게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사진 관련된 거, 본식 스냅 스튜디오, 그리고 메이크업도 그냥 플래너 추천대로 했고, 약간 부케도 그냥 좀 가성비 있는 대로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약간 플래너를 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저는 플래너를 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플래너 낀 게 박리담의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훨씬 싸고, 그리고 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플래너 끼고 하되 약간 좀 비용을 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동행으로 추천드립니다. 플래너가 이렇게 동행하는 게 있고 비동행하는 게 있는데, 좀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알아서 선택하고 좀 자유롭게 하면서 약간 선택하는 기쁨도 있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한다 하는 분들은 비동행으로 하면은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다 귀찮고 플래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싶다, 뭐 돈 좀 더 많이 들더라도 플래너가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동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박람회도 저는 좀 가보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제가 한 2번 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약간 전체적인 준비 과정이나 약간 웨딩 업계 분위기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약간 뭐 가서 그냥 호구만 안 당한다, 뭐 난 절대 당일 계약은 안 할 자신 있다 하는 분들한테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식 10개월 전부터 이제 본식 당일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체크리스트 형태,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예식장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저는 작년 10월 말부터 워크인으로 홀투어를 했어요. 일단은 약간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장에서는 좀 돈을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저랑 당시 남자친구랑 좀 합의를 해서 식장은 호텔 위주로 알아봤고, 일단 제가 워크인 투어를 한 거는 워커힐, 롯데, 인터컨티넨탈, 플로팅 아일랜드. 요거는 호텔이 아니긴 했는데 일단 좀 그 뷰랑 약간 그 대형 현수막에 이끌려갖고 거기도 같이 투어를 했고, 그리고 소피텔 호텔까지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월에 워커힐 가계약을 걸어놓고, 이게 아무리 봐도 그 보라색 뭐라 해야지, 보라색 카펫이랑 그리고 약간 위에 그 피아노 건반 조명이 되게 유명한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그 어두운 호텔 예식이랑 조금 안 맞고 분위기도 좀 묘하게 밝아갖고 그냥 거기는 고민하다 제꼈고, 결국 12월에 이제 상담 받았던 롯데호텔 본점에서 정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홀투어는 제가 워크인으로 한 이유가 플래너 끼고 하는 거랑 별 차이 없었고, 그리고 이게 좋은 그러니까 날짜를 먼저 잡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거 계약하고 나서 바로 플래너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날짜 같은 경우에는 그 웨딩홀 날짜가 좋은 날짜가 금방 다 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11월에 알아봤는데도 이제 올해 한 9, 10, 10일 이런 좋은 날짜들은 다 찼었고, 남아있는 게 이제 7, 8월 비수기가 남아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동생이 그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서 제 동생 없는 결혼식을 할 수 없다 해서 동생 가기 직전에 7, 8월 정도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뭐 근데 호텔은 비수기랑 성수기랑 금액적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막 엄청 큰 차이는 없고, 일단 롯데호텔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가 맛있고, 그 호텔 투숙객들이랑 섞이지 않고, 그리고 다른 홀이랑 하객이 섞일 염려가 없이 그냥 딱 단독 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엄청 큰 메리트를 느꼈고, 그리고 호텔 입구를 통과해서 예식장을 오기 때문에 호텔 느낌 같은 그런 뭔가 약간, 그리고 또 그 롯데만의 중후한 매력이 둘 다 마음에 들어서 거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나머지 홀들도 사실 좀 견적이 비롯해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엄청 이렇게 좀 하면은 슈퍼 제이라서 되게 자세하게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견적은 증인원 200 중반대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4,000 중반대 나왔고, 요거는 거의 다 투기로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다른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홀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혼식도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나는 진짜 완전 럭셔리한 호텔 결혼식을 하고 싶다 이러면 절대 투기로 회수를 못 하겠죠.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들어간 게 신부 대기실 꽃장식, 그리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보여지는 바로 대형 포토월 장식, 그리고 하객들 잔치국수 추가했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결혼식 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한 50% 이상 차지했던 것 같아요, 호텔 그 예식장 비용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드메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까지 워크인 투어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플래너를 끼고 정계약을 했는데, 웨딩 업체들도 한 3개 정도 비교를 했고, 그 제이웨딩이랑 다이렉트, 그리고 아이웨딩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이웨딩이 동행이거든요. 동행 업체는 제가 좀 부담스럽다, 약간 나는 좀 이렇게 혼자 알아보는 걸 좋아해서 제이랑 다이렉트 위주로 추려졌고, 제이웨딩을 최종 선택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플래너님 너무 친절하게 상담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제가 원하는 드레스 샵이나 이런 뭔가 스튜디오 이런 분위기가 제이웨딩이 더 많았어서 제이웨딩 골랐습니다. 한 10월 말쯤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이웨딩이 좋았던 게 약간 너무 또 비동행 위주로만 하면은 약간 불안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스드메를 이제 대충 이제 플래너가 추천해 주는 거랑 자기가 알아본 거 위주로 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결정을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비교해 보다가 제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업체를 확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한 12월 말 정도, 작년 12월 말 정도였어. 그리고 이제 스드메 비용은
이게 한 400대 중반? 한 435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은 이제 헬퍼 이모님 비용이랑 드레스 투어비, 그리고 원본 그 사진 촬영하시면 원본 구매를 따로 하셔야 되는데 그 비용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 스튜디오는 설렘 매력 주이보, 드레스는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 메이크업은 유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더 특징들을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준비한 게 이제 웨딩 밴드입니다. 이건 커플마다 너무 다르고 시기도 너무 다양해서 딱 이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지만 저희는 뭐 웨딩 밴드부터 먼저 맞추자 해서 본식 8개월 전쯤에 이제 맞췄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 반지를 맞추면은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길어요. 반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막 거의 한 6개월 넘게 기다리라 그래갖고 저희는 거기는 막 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뭐 다른 백화점 브랜드들도 다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기들이 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냥 정해지시면 미리미리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것도 백화점 청담 종로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백화점 브랜드로 하기로 했고, 이제 제 손가락이 얇아서 두꺼운 밴드를 못했는데 까르띠에 시드링이 얇게 나온 게 이제 제 손가락에도 잘 어울렸고 남편 손가락에도 뭔가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바로 결정을 했고, 이 금액은 대략적으로 400만 원 중반대였는데 저희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용해서 한 최종 결제가 한 430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게 신랑 예복입니다. 이거는 플래너가 지금 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작년 11월 중에 좀 일찍 한 편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근데 작년 11월 한 본식 9개월 전쯤에 이것도 진행을 했고, 이제 최종 한 달 전까지 한 4번 정도 샵을 방문을 했어요. 이거는 채촌 2번 하고 촬영 픽업하러 한 번 가고, 그리고 저희는 2부 예복을 또 대여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을 또 갔습니다. 사실 이것도 천차만별이고 뭐 구매를 하셔도 이게 뭐 기성복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춤으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맞춤 비스포크로 진행을 해서 그 금액은 총 186.5만 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맞춤 비스포크로 진행했기 때문이고, 원단도 이제 이태리 원단, 영국 원단, 국내 원단이 있는데 약간 그 중에 가장 좋은 영국 원단 중에서 알프레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주위보다는 비싸게 한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가 해주시기로 해갖고 요거는 이제 저희 예식 비용은 따로 들진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그 식장이 아까 정해지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본식 관련된 걸 예약을 하셔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본식 스냅, DVD, 혼주 메이크업을 하셔야 합니다. DVD, 스냅, 혼주 메이크업도 이제 작년 11월 본식 9개월 전에 다 예약을 했고, 근데 저는 되게 빨리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지런한 신부님들이 많으셔갖고 제가 막 그렇게 빨리 한 편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막 혼주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이미 마감이 돼갖고 뭐 정해지신다면은 바로바로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DVD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추천도 많이 받고 주위에서, 근데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DVD는 꼭 하자 해서 하게 되었고, 요거는 신랑이 알아보다가 유튜브 검색해보다가 슈가스팟이라는 데가 영상을 되게 분위기 있게 잘 찍는다 해서 네, 슈가스팟으로 바로 그냥 결정을 했고, 대표 작가의 4K로 촬영을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 근데 뭐 2인 작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그냥 기본 1인 작가의 4K로 진행을 했고, 견적은 65만 원 나왔고, 이제 제가 유튜브 공개 허용하고 뭐 짝꿍 할인 이런 거 해서 한 10만 원 더 할인을 받았습니다. 본식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진행을 하냐 아니면 가성비로 진행을 하냐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약간 저는 준비하기 전부터 그 스튜디오 촬영이나 본식 스냅 같은 거는 뭔가 막 이렇게 엄청 욕심이 나지는 않아서 좀 프리미엄급으로 가면은 막 3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DVD를 더 자주 볼 것 같아서 가성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냅은 고르시는 팁이 일단 색감 위주로 인스타를 많이 찾아보세요. 일단 색감이 화이트 톤도 있고 피치 톤도 있고 약간 누런빛을 띠는 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퍼스널 컬러가 봄 웜 라이트기도 하고 약간 좀 따뜻한 색감을 좋아해서 화이트 톤 쨍한 것보다는
좀 피치톤의 약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주는 본식 스냅 업체를 추천을 했고, 그게 이제 비비안 웨딩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홈페이지 공개된 사진이나 인스타 업로드된 사진들을 많이 참고하시면 그 업체만의 고유한 색감을 잘 비교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비안 웨딩이의 그 피치톤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을 했고, 가격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게 이제 또 베이직 컨셉, 프리미엄 컨셉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2인 작가 해갖고 프리미엄 라인이었는데 그게 한 140 정도였고,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홈페이지 공개를 동의하고 뭐 얼리버드 이렇게 할인을 받아서 최종 한 100만 원 초반대로 한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좀 할인을 많이 해주셔갖고. 그리고 나중에 참고로 그 김연아 선수가 했던 업체가 롯데호텔 위주로도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계약하고 보니까 살짝 아쉽더라고요. 근데 일단 금액은 많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인트 지지오티라는 곳도 혹시 피치톤 좋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인 작가를 한 이유는 이게 메인 작가랑 서브 작가가 오세요. 근데 그 색감이나 구도 같은 게 너무 달라요. 나중에 받아보시면 그 서브 작가님이 촬영하신 게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현장감 있는 모습으로 좀 생동감 있게 많이 찍어주시고, 메인 작가님은 딱 그냥 정석 결혼식 스냅으로 찍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서브 작가님 추가한 거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요즘은 아이폰 스냅도 많이 찍으시던데 제가 예약할 당시에는 그게 막 엄청 활성화돼 있는 것까지는 아니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돌아가도 막 꼭 굳이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뭐 서브 작가 추가하는 게 또 더 낫겠다 싶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아이폰 스냅은 그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본식 관련돼서 또 했던 게 혼주 메이크업인데, 이것도 작년 11월 말에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니엠이라는 곳이 엄청 유명해갖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마감이 됐었고, 저희는 바이로나라는 곳에서 혼주 메이크업을 예약을 했습니다. 각각 어머님 두 분이랑 이제 저희 아빠 해서 총 3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식 8개월부터 본식 4개월 전까지 제가 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혼여행지를 예약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작년 12월 중에 그 박람회를 가서 거기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한테 예약을 했는데, 후보지는 대충 이제 많이 가시는 약간 휴양지 위주로 모리셔스, 칸쿤, 하와이, 몰디브 요 위주로 봤고, 그 당시 몰디브가 그 저희가 8월 19일 결혼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완전 우기다. 그래서 거의 거기는 바로 제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리셔스랑 하와이는 이제 또 너무 많이 가니까 모리셔스랑 칸쿤 중에 비교를 하다가 그래도 좀 올인클루시브가 잘 되어 있고, 또 이왕 가는 거 멀리 가보자 해서 칸쿤으로 결정을 했고, 또 약간 제 개인적인 그 의견도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 미국 교환학생 가 있을 때 그 가까운 칸쿤을 못 가본 게 좀 한이 돼갖고 또 제가 밀어붙인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총 견적은 저희는 한 1,200 정도 들었고, 요거는 당시 이제 미국 환율이 너무 높았을 때 기준이긴 한데 1,330원대에 저희가 환전을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 값만 저희가 한 450 정도 들었거든요. 이제 루트가 칸쿤인 해서 LA 갔다가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제 한국 귀국하는 루트였는데, 확실히 그 유럽보다 미주 항공권이 비싸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항공권, 숙박, 라스베가스, 오쇼,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 칸쿤에서 세라, 정글 투어 이런 거 다 합해서 한 1,200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칸쿤 호텔이랑 액티비티도 제가 워낙 많이 알아봤어서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궁금한 분들은 따로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제 본식 6개월 전쯤 드레스 투어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2월 말에 한 3곳 정도 드레스 투어를 진행하였고, 첫 번째 하우스 오브 에이미, 두 번째 로즈로사, 세 번째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로 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레스샵을 찾아보다가 비즈톤이 잘 어울리고 이제 어두운 홀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비즈 위주로 알아보다가 비즈 맛집을 추천받아서 세 곳을 그 세 곳을 다녀오게 된 거였고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거 거의 꼭 입어보시고 남들이 뭐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입어보셔야 후회가 없거든요. 입어보시면서 이제 자기 몸매랑 자기 분위기에 어울리는 걸 같이 고려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하시는 게 비즈랑 실크, 레이스, 뭐 라인도 머메이드, A라인, 뭐 벨라인 다 입어보라고 하지만 본인한테 원하는 걸 대략적으로 생각해서 가시면은 그것만 입어보셔도 약간 부족하거든요. 이게 4벌씩 3개니까 12벌이에요. 근데 드레스샵마다 워낙 디자인도 다양하고 해서 취향이나 약간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난 잘 안다. 그러면 굳이 다양하게 입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크를 입어보고 뭐 머메이드도 입어봤지만 본식은 무조건 A라인을 입으려고 다짐을 했고 이제 비즈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입어본 게 그냥 괜히 개수만 차감시키더라고요. 초반에 인스타로 많이 캡처해서 그 드레스 샵에서 입어보고 싶은 거를 캡처해서 보여주시면 그거랑 비슷한 거 위주로 또 추천을 해주시니까 꼭 사진 많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 경우에는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싶었는데 드레스 투어 때 드레스 그 오프숄더를 홀딩을 했어요. 근데 본식 때 가니까 좀 살이 많이 빠져갖고 굉장히 뭔가 휑해 보이고 좀 다들 오프숄더가 막 그렇게 이쁘진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결국 그 어깨 잡아주는 약간 퍼프 솜에 있는 반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본식 가봉 때 바꿨는데 투어 때 입어보셨고 홀딩을 했어도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이제 그 사이에도 마음에 드는 드레스 계속 봐주시고 캡처하고 나중에 본식 가봉 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드레스 투어 4벌 생각보다 금방이고 또 사진도 못 찍어서 그 순간 본인이 입었던 느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샵 순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두 번째 샵으로 그냥 로즈로사로 하자. 뭐 플래너도 로즈로사가 잘 어울리실 것 같다 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결정을 하고 갔는데 막상 또 입어보니까 마지막 그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 비즈가 너무 아른아른거려갖고 결국 이제 한 추가 비용 한 70만 원 정도 더 내고 더 화이트로 했는데 뭐 시간 지나가 보면은 또 후회는 없고 그냥 괜히 한 번 하는데 아쉬움 남지 말자는 마음이시면은 그냥 드레스샵 예쁜데 고르시고 이제 그 안에서 추가금 안 드는 방향으로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 본식 가봉 때도 이게 또 신상 라인은 추가금이 계속 붙어요. 근데 저는 드레스샵 마음에 드는데 골랐으니까 그냥 추가금 안 붙는 드레스로 본식 가봉 때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샵에서 같이 촬영 드레스 4벌도 대여해 주시기 때문에 드레스샵 예쁜데 고르시는 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아깝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촬영 드레스 4벌에 본식 2부 드레스까지 같이 서비스를 받았고 이제 뭐 더 화이트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 드레스 퀄리티도 괜찮고 유색 퀄리티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부 때 이제 노란색 그 미녀와 여수 컨셉으로 벨공주를 흉내내는 노란색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드레스가 저가 샵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내 눈에 이쁜 거랑 남들 눈에 이쁜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남들이 이쁘다고 한 거를 골라야지 나중에 사진을 봐도 약간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게 되니까 그게 좀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거를 골라야 돼요. 좀 자기 몸에 어울리는 걸 남들이 잘 봐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도 또 못 입어보면 아쉬우니까 드레스 투어 때 많이 입어보시고 이제 본식 가봉 때 고르는 건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4개월 전쯤에 또 했던 게 상견례예요. 저희는 이제 그 호텔 예식을 하다 보니까 호텔 시식권을 주셨는데 그게 6명까지 주셔갖고 저희는 2인 추가해서 진행을 하였고 요거는 이제 그 호텔에서 서비스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들지 않았고 그 2인 추가 식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이제 양가 선물인데 그때 제가 보자기 떡 케이크 이제 뭐 신랑 측은 파란색 남색 계열의 보자기 떡 케이크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측은 핑크 색깔 떡 케이크를 해서 거기 한 16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4개월 전쯤에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한 스튜디오 촬영을 했고 토요일에 플래너님이 힘을 써서 토요일 날로 잘 잡아주셨습니다. 설렘매력 주의보라는 곳에서 했고 플래너 계약할 때 그냥 저는 인물 위주로 러블리한 분위기 그리고 그 설매주
그 특유의 색감이 마음에 들어서 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랑 비교했던 업체는 그가 사랑하는 순간 바로 오늘이 그날. 그래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위주로 나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좀 많이 배경에 묻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토탈샵으로도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거는 드레스랑 메이크업까지 같이 해주는 샵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그냥 토탈샵으로 그 스튜디오 계약을 하면은 좀 금액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약간 궁전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정원 뭐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좀 드레스도 제 맘대로 골라 입고 싶고, 그리고 좀 인물 위주 스튜디오를 원했어서 이제 스튜디오 따로 진행하게 되었고, 우리 제주 스냅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약간 이게 지나고 보니까 제주 스냅 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청경궁 스냅도 해주고 저희는 여행 사진도 많았어갖고 그냥 따로 야외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제 설매주 스튜디오 촬영은 저희가 한 2시부터 해서 야간 촬영 추가해서 집에 오니까 한 9시쯤 되더라고요. 딱히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약간 잘 웃고 그런 거 뭐 칭찬받고 이런 거 어색해하지 않아갖고 막 그냥 공주 대접 받고 이런 게 그냥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스튜디오 촬영하실 때 꽃을 준비 많이 해가시는데, 그러니까 부케 업체 예약을 해서 그렇게 하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는 조화를 할까 아니면 따로 꽃을 사가서 우리가 부케를 만들까 하다가 그냥 이제 근처 그 남대문 꽃시장에 가서 안개꽃이랑 막 이런 거 사왔거든요. 근데 안개꽃은 추천드려요. 꽃시장에서 안개꽃 이렇게 한 단 해서 뭐 한 2만 원 정도 했었나? 3만 원? 요새 좀 올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정도에 자기가 그냥 부케 이렇게 막 대충 다듬어서 끈으로 묶으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뭐 조화로 하셔도 되는데 꽃은 꼭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요즘 많이 말씀 주시는 게 헤어 변형을 해야 되냐. 근데 저는 헤어 변형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본식 2부까지 헤어 변형 서비스를 불렀는데, 순고 예약을 했거든요. 거기가 좀 싸갖고 그거 해서 3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원본 셀렉은 한 2주 정도에 진행하게 되고, 이제 스튜디오 추가금은 하도 얘기를 너무 하지 마라, 절대 앨범 안 본다 해서 그거는 진행하지 않았고, 원본 비용이랑 그거 담을 USB만 해서 한 35만 원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정분도 저희는 사설 보정업체 따로 알아봐서 장당 4,000원 정도에 묶였어요. 포토샵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포토샵 비용 한 13만 6천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후기를 많이 쓰면 페이백 해주시고 또 할인 많이 해주시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 포토를 또 따로 뽑아서 식장에서 포토 테이프를 제작해야 되는데, 아크릴 액자 뽑는 비용은 총 한 14만 5천 원 정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메이크업은 촬영 때 한 번, 본식 때 한 번 진행하게 되는데, 저는 그 청담의 요닝에서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 넷플릭스 셀러브리티라는 데 나오더라고요, 요닝이. 그래서 뭐 여기는 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한 듯 안 한 듯 한 거랑 뭐 청순하고 그냥 난 단아하게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샵이거든요. 약간 좀 과즙미 있고 아이돌 메이크업 잘하시는 이런 데고, 저는 그냥 한 듯 안 한 듯 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좀 한 티가 나는 게 좋다 해서 요닝에서 진행을 했고, 이것도 이제 플래너님 추천해 주셔서 그냥 많이 뭐 또 메이크업샵 욕심도 없고 해서 그냥 추천받아서 바로 갔고, 이거는 촬영 때 제가 근데 좀 살짝 아쉬웠었거든요. 약간 촬영 때 색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다시 말씀드리니까 플래너님이 부원장님으로 나중에 본식 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서 본식 때는 너무너무 만족했습니다. 본식 때는 진짜 딱 내 얼굴에 착붙하는 메이크업, 딱 어울리는 메이크업 잘 해주시더라고요, 부원장님이. 근데 뭐 메이크업이나 스튜디오는 제 생각에는 사실 어느 일정 수준 실력이 넘어가면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저는 별 욕심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저희는 이제 집 인테리어도 따로 진행을 해서 5월 정도에 계약해서 6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울 디자인이랑 인테리어 쇼님 유튜브 보고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이것도 막 상판, 주방 상판, 타일, 뭐 라인 조명, 조정 욕조 막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공부를 또 많이 해서 이것도 추후에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또 문의를 받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식 3개월 전인데, 그리고 본식 3개월 전쯤에
이제 뭐 같이 건강검진하고 사진 그 스튜디오 촬영과 사진 셀렉도 했고, 그리고 본식 스냅 그 비비안 웨딩이 좋았던 게 그 창경궁 스냅을 서비스로 해줘요. 그래서 뭐 한복 대여비만 따로 내고 그 창경궁에서 야외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식 3개월 전에는 본격적으로 가전 가구를 알아봤어요. 백화점 오픈 행사가 싸다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가 결국 한 3개월 전쯤에 대리점에서 구매를 계약을 하였고, 제가 LG파였고 신랑이 삼성파였는데 계속 싸우다가 가전 그 TV가 삼성 더프레임 TV가 너무 예뻤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삼성이 같은 가격이어도 사은품을 또 많이 끼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전자기기는 또 별로 욕심이 없어서 남편 말을 듣고 삼성으로 진행을 하였고, 항목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인덕션, 오븐, TV, 청소기, 그리고 공기청정기랑 밥솥은 사은품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 1,300 정도 들었고, 이건 최종가입니다. 저희가 결제한가는 거의 1,900 정도 결제를 했는데 계속 캐시백을 받아서 최종 결제가가 1,300 정도 나왔고, 스타일러는 LG 거를 샀는데 요거랑 그 쇼파, 커피 머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요거는 따로 저희 가족이랑 이제 신랑 가족한테 선물로 받았습니다. TV는 75 대 85 하다가 제 신랑 말 듣고 85로 샀는데 클수록 좋다고 해서 저거 TV도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잠깐 보여드리면 엄청 크죠? 평상시 안 틀어놓을 때는 갤러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가구는 이제 또 어차피 뭐 이사 가거나 또 뭐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금방 망가진다 하셔갖고 뭐 크게 비싼 거를 많이 사진 않았고, 다 대부분 오늘의 집을 많이 이용했고, 이제 침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약간 침대에는 좀 투자를 하자 해서 그 라지 킹 사이즈 템퍼 클라우드로 샀고, 근데 이것도 좀 발품 팔아서 템퍼도 싸게 샀어요. 그리고 식기는 오덴세 아틀리에 노드 라인 너무 예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청첩장 하셔야 되는데, 청첩장은 본식 3개월 전에 하는 게 거의 국룰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나오는 식이 있고,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 만들어서 청첩장 모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전쯤에 청첩장 제작을 하고, 저희는 원본 셀렉 이후에 바로 모바일 청첩장 만들고 그 바른손카드에서 진행을 했는데 포토 청첩장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사진을 청첩장에 넣는 게 조금 리스키하다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바깥쪽에 딱 사진 있는 게 아니라 책처럼 펼쳐봤을 때 안에 사진을 야간 촬영을 했을 때 찍은 사진을 넣었거든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포토 청첩장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하고 싶으신 분들도 반응 의외로 좋으니까 추천드리고, 요게 저희가 400장 정도 인쇄해서 한 21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 청첩장 나오면 2개월 전부터 이제 청첩장 모임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식 2개월 전에는 이제 뭘 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족 옷들, 혼주 한복, 이제 아빠 양복, 동생 양복 이런 거 진행을 했고, 혼주 한복의 경우에는 본식 그 2달 전쯤에 저희 어머님은 대여로 했고, 시어머님 쪽은 맞춤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총 그래서 이게 각각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총 125만 원 들었고, 이제 예단도 하시면 보통 이때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동생 양복으로 40만 원 지출을 했어요. 이게 아빠는 저희 아빠가 사셔갖고 이제 동생 양복만 지출했고, 둘 다 기성복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축가, 축사, 뭐 가방 순위를 섭외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랑 축가는 오빠 지인이 해주기로 했고, 축사는 저희 아빠한테 부탁했고, 가방 순위는 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제 친구들 다 섭외를 했고, 비용은 축가 사회는 둘 다 30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순위 친구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첩장 업체에서 보통 서비스로 식전 영상 제작을 해줘요. 이게 사진 본인들이 추려서 이제 그
포맷에 맞게 넣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한 두 달 전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식 1개월 전에 부케를 제작해야 돼요. 이게 본식 가봉을 하시면 딱 드레스가 결정되면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들을 플래너님이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한테 그러니까 플래너님이 그 꽃 사진을 보내주셨고 업체는 친구한테 추천받아서 헤르비 폴즈라는 곳에서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쯤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플라워 샤워 75,000원 추가해서 총 225,000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친구 추천 받아서 조금 할인받은 가격이에요. 요즘 부케가 막 한 30만 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 원 초반대로 하면 굉장히 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비용은 또 포함을 안 했는데 제가 7월 초부터 청모를 시작했어요. 그게 신랑 친구는 제가 비용 잘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한 중반 정도 청모 비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본식 2주 전쯤 종료를 하셔야 돼요. 본식 2주 이후에도 계속 청모를 하게 되면 약간 이게 좀 계속 또 이렇게 샐러드 막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이어트에 대한 또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준비할 것도 마무리할 것도 많고 마음 정리도 해야 되니까 본식 2주 전까지 청모는 완료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본식 3주 전쯤에 이제 플라워 미팅이랑 체크리스트 미팅을 진행을 했어요. 이제 호텔에 꽃을 어떻게 꾸밀 건지, 뭐 음식을 뭘 추가할 건지, 뭐 포토월 추가할 건지, 뭐 테이블 어떻게 꾸밀 건지, 뭐 이런 그냥 전반적인 거 관련해서 이제 담당 매니저님이랑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종 미팅이고 이때 하면은 본식 1주일에서 2주일 전쯤에 내가 뭐 식전 영상 틀 거, 식중 영상, 뭐 2부 때 틀 영상, 그리고 혼인서약서, 축사, 뭐 사회자 대본, 식순 이런 것들을 다 그 호텔 측에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좌석 배치까지 해서 본인 하객 수 마지막 카운팅하고 이제 뭐 좌석 지정 뭐 이런 거 할 거 있으면 한 본식 1주 전까지 호텔에 송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막판에 그런 것들 준비를 했고 전날에는 이제 한복이랑 예복을 샵에서 픽업해서 호텔에 갖다 놓고 뭐 이제 저는 가방순이 친구한테 맡길 가방 싸고 그리고 뭐 그 메이크업 혼주 메이크업 최종 확인 본식 스냅 DVD 작가님들이랑 마지막 확인하고 이제 뭐 리무진 저희는 이제 호텔에서 리무진 제공해주기로 해갖고 요거 이제 메이크업샵에 도착하는 시간 최종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끝나고 마지막으로 했던 게 시 끝나고도 있어요. 끝난 날에 답례품 준비를 했어요. 저희는 회사에 돌릴 거 거의 100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끝나고 롯데호텔에서 투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투숙하면서 휘낭시에랑 마들렌 같은 거 쿠키 세트 이렇게 한 150개? 뭐 이 정도 주문을 했고 금액은 6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신부관리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근데 저는 따로 안 했어요. 저는 그냥 뭐 턱보톡스 정도. 그 당시 남자친구랑 커플 바디 프로필 찍었어서 그때 진짜 빡세게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얼굴 이렇게 되고 그래서 뭐 사실 다이어트도 그냥 그거 하면서 했고 바프 하면서 남들이 같이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하냐 힘들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냥 할 때 다 하는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바프를 준비하면은 체지방률을 무조건 커팅을 시켜야 되는데 체지방률 내 인생 최저일 때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만족감이 크더라고요. 그 이후에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체지방률인데 그때 딱 내가 웨딩드레스 입고 했으니까 그것도 그냥 저는 그리고 막 먹는 거 엄청 힘들어하지 않아서 홍보할 때만 좀 힘들었고 그냥 바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비용은 신혼여행이랑 가정가구 빼고 6,045만 원 들었고 신혼여행이랑 가정가구 합치면 8,880 정도 들었습니다. 총 비용에는 그 쇼파랑 가전, 그 아까 말씀주신 가족들 선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커피 머신 스타일러 이런 걸 다 제외한 거고 그리고 오빠 예복까지 제외한 금액이고 예단이나 예물 이런 것도 좀 너무 천차만별이라 제외했고 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총평은 이제 다 선택인데 그냥 후회 없이 하시되 이게 같은 걸 해도 조금 손품 팔면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업로드 동의. 근데 이런 거는 얼굴 팔리는 거가 좀 괜찮으신 분들이 가는 건데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싸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좀 귀찮더라도 후기나 뭐 그러니까 짝꿍 할인 이벤트 이런 거 많이 뭐 블로그로 올리고 이래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많고 이렇게 하면은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또 그 예산선 안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약간 아까 말씀드렸는데 스튜디오랑 본식 스냅 좀 더 신경 쓸 걸 그랬나? 약간 근데 본식 스냅은 괜찮았어요. 본식 스냅은 되게 서비스도 많았고 작가님도 친절하고 색감 너무 예쁘게 잘 나왔는데 약간 스튜디오를 조금 너무 막 러블리한 분위기에만 치중돼서 약간 좀 뭔가 지적이고 세련되고 뭔가 이런 막 이렇게 시크한 그런 무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잘한 점은 일단 드레스 예쁜 거 잘 골랐고 그리고 웨딩홀도 뭐 좀 호텔 예식이라서 남들보다는 그 비용이 많이 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식사 많이 하객들 만족해서 뿌듯했고 또 뭐 포토월 추가한 것도 반응 좋고 저희도 아직 그 현수막으로 건 거 집에 선물로 주셔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름 잘 추가했다는 부분이고 헤어 변형 분위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청첩장에서 아껴라 하는데 사실 뭐 나 월급이 5만 원 차이니까 그냥 좀 더 해서 그리고 집에 저희 엄마가 그 캘리그라피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희 청첩장이랑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주셔서 집에 이렇게 놔뒀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엄마가 청첩장 액자를 만들어 주셨고 요거는 그때 포토탭 올렸던 사진들이고 부케 말린 거 요게 저희 청첩장이에요. 열면 안에 사진이 있는데 책자 같은 디자인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저희 집 한켠에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부케도 제가 마지막에 튤립이랑 막 뭐 좀 흰색 예쁜 꽃 그런 거 플래너님한테 추천받아서 되게 예쁜 거 골랐었는데 자잘하게 이렇게 친구들이 칭찬해줄 때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르는 것도 또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식 플라워 미팅 되게 공들여 했어서 그 피치 핑크 톤의 식장을 꾸미게 되었는데 꽃이 전반적인 홀 분위기를 좌우하니까 또 은근 중요했었던 것 같고 사실 근데 비용을 다 되돌아보면 약간 이게 이 가격? 싶을 정도로 너무 과하게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약간 이제 한 번뿐이라고 하니까 그 돈 쓰는 거 약간 무감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웨딩업계로 이직해야 되나 싶었어요.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남겨 먹는 것 같아갖고 근데 뭐 죄송합니다 웨딩업계 종사자님. 근데 사실 다 비싸긴 하지만 또 한 번 하는 건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은 또 괜히 나중에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고 헬퍼 이모님도 저희는 그 이제 스튜디오 야간 촬영 추가했고 본식 2부도 있었어갖고 거의 뭐 이모님 비용만 60? 60? 막 이렇게 6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수고를 엄청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라서 또 돌아보면은 그 정도 받으셔야 되지 않나 뭐 싶기도 했고 또 뭐 약간 각 잡고 하고 싶은 거 너 다 해라 그렇게 판 깔아줄 때 또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그 예산을 확실하게 잡고 이제 그 일정 기준 안에서 난 지출을 하겠다. 이 안에선 아끼지 않고 하겠다. 요렇게만 하시면 저는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추가해서 더 좋은 걸 하자 이러면은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예산을 잡고 그냥 이 안에서 하자 했었고 그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건 대부분 하되 여기저기 좀 손품 팔아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절약하려고 했어요. 또 게으른 편이라서 후기 막 남기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냥 뭐
샘플 제공, 영상 샘플 제공, 업로드 동의 이런 걸로 좀 절약을 많이 했고 팁으로 좀 플래너랑 드레스 샵 뭐 이런 데랑 친하게 지내면 좋아요. 이게 다 사람 사이의 일이라서 좀 좋은 인상 주고 리액션 잘해주고 이러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플래너님이 되게 저 좋아하시는 게 많이 느껴지시고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약간 그 아까 메이크업샵 부원장 업그레이드도 그냥 해주셨고 뭐 홀에서도 샴페인 무료로 제공해주시게 좀 도와주셨고 그리고 드레스샵 분들이랑도 좀 많이 웃고 이렇게 좀 홍보 막 이렇게 해드리겠다 너무 좋다 막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막 티아라나 그 귀걸이 본식 때 쓰는 귀걸이도 이것도 원래 자기가 원하는 거 잘 안 되고 랜덤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을 시켜주셨고 추가금도 플래너님 많이 방어를 해주셨어요. 혼주 한복도 이제 플래너님 통해서 DC 받고 그래서 후기를 정성껏 남겨준다 진짜 막 이렇게 근데 리액션 잘해주시고 내가 돈 낸다고 막 갑질하지 마시고 그냥 약간 뭐 서로 좋은 날 준비하는 건데 다 좋게 좋게 웃으면서 진행하면은 진짜 막 웃으면 복이 온다처럼 다 잘해주시고 저한테 그리고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막 이렇게 신랑이랑 안 싸우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좀 많이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좀 맞춰서 그냥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약간 화나는 표정, 되게 하기 싫은 표정 막 이런 걸로 하면은 우리 행사인데 또 해주시는 분들도 기분 안 좋고 저희도 기분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냥 리액션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감사하다 막 이런 표현도 자주 하고 저 위해서 다 시간 내고 뭐 돈 받고 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사하다 이런 표시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인테리어나 신혼여행 그 호텔 홀 관련해서도 너무 또 한 번 알아보면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뭐 따로 영상 요청하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결혼 준비하세요. Where are you coming from?